자, 6일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HTML과 CSS를 통해서 화면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모작했던 것처럼 이런 화면을 만들죠. 이 안에 이제 기능들을, 뭔가 이걸 눌렀을 때 뭐 어디로 이동을 해라, 뭐 혹은 눌렀을 때 뭐가 나와라 하는 기능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자바나 C 언어, 파이썬 같은 애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배우셨던 분들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딱 초반에 배울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이제 자바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C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 뭐 조건문, 반복문 이런 개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만약에 다른 언어를 아예 안 했다 라고 하셔도 이거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새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새 연습장을 꺼내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작업을 좀 했었죠. 여기 HTML 쓰고 CSS 썼으니까 JS를 안 쓸 거라 맨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JS만 쓸 겁니다. 얘를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콘솔 눌러주시면 여기 콘솔 창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 더블 클릭 해주시면 최대화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더블 클릭하면 최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동안은 HTML이랑 CSS 안 쓸 거예요. JS랑 콘솔 사용을 할 거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좀 해보죠. 제가 콘솔.log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을 실행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자동 실행이 된 상태고요. 자, 일단 그럼 이거부터 하죠. 세팅스에 들어오시면 비헤비어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여기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놓으면요, 얘가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적어 내려갈 때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요. 저희 뭐 HTML, CSS 할 때도 뭔가 적고 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됐었죠. 그 기능을 하는 친구예요. 얘를 끌게요. 오프. 그러면 여기에 없던 런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앤 클로즈. 그러면 여기 런이라는 게 생겼죠. 이제는 이 런을 눌러야만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 콘솔.log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콘솔 앞에 있는 이 콘솔은 얘예요. 얘. 이 콘솔을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점을 찍은 다음에 로그 하면 이 콘솔에 로그를 남기겠다 라는 문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콘솔 로그는 콘솔에 로그를 남기겠다. 근데 그 로그의 내용이 이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남기겠다 하는 거예요. 자, 콘솔에 여기에 이 종이에 로그를 남기겠다. 그 내용은 이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지금은 1이죠. 그래서 1이 적혀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복사를 했어요. 자, 이러고 런을 하면,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원래는 1,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 1, 1이 나왔네요. 우린 분명 2개밖에 안 적었는데 1이 3개가 나왔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 콘솔은 지워주지 않으면요 계속 쌓여요. 이 밑으로도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2개 그대로 놓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쌓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지워주지 않으면 쌓여요. 그래서 이걸 지우는 게 여기 있는 클리어예요. 이걸 누르시면 다 지워져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제 2개가 나오죠. 전에 있던 걸 다 지웠으니까.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얘를 누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콘솔.클리어. 얘를 꼭 맨 위에 적어 주셔야 돼요. 얘를 지우겠다. 한번 이 종이를, 세 종이, 얘를 다 지워버리고 세 종이를 가져오겠다 하는 거예요. 클리어가. 그래서 얘가 없을 때에는 이거 여기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밑으로 2개가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있으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이 하나 나올까요? 2개 나올까요? 뭐 3개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네, 볼게요. 자, 1개가 나오죠. 얘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오는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리어가 없이 1이 3개가 쌓여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리어를 넣어주면 얘 다 지워버리고 얘네 실행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지워지기 전에 먼저 1이 하나 쌓이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해요.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성을 하고 이게 문제없이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면 클리어는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클리어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1 찍히고 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나오지? 이러시면 안 돼요. 클리어는 맨 위에. 얘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고정으로 박아 놓을 거예요. 맨 위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값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런 같은 경우는요 단축키가 있어요. 사라지네. 지금 보이실까요? 컨트롤 시프트 7 to rnum이에요. rnum. to run. 얘는 컨트롤 시프트 7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아마 얘가 제가 알기로는 숫자 패드 7로는 안 될 거예요. 예, 안 되네요. 숫자 패드에 있는 7 말고 그 F1부터 F12까지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숫자, 그 7로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7. %랑 같이 있는 애죠. 그렇게 눌러주시면 단축키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팅스에서 비헤비어 얘를 껐잖아요. 근데 얘를 끈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제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해볼게요. 저는 지금 자동 실행으로 바꿔놨어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요 안에 1, 2, 3, 4를 쓰고 싶대요. 근데 제가 타자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느린 겁니다. 이렇게 쓰면 중간중간에 계속 실행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클리어가 있기 때문에 전에 거를 지워주고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잘 나오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클리어가 없다면, 얘가 없다면, 잠깐만요, 지워놓고 다시 아까처럼 쓰고 있는데 엄청 느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1, 2, 3, 4라는 결과를 원했는데 이런 애가 다 같이 나오죠. 이래서 얘를 끄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리고 1, 2, 3, 4도 1, 2, 3, 4지만 저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콘솔 로그를 칠 건데 느려요. 느린 거예요. 그럼 뭐 나와요? 이상하게 계속 쌓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꺼놓고 자동 실행 말고 수동 실행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배우시게 될 텐데, 반복문에 들어가면요, 이거 켜져 있을 때 반복문 잘못 쓰면 이거 컴퓨터가 튕겨요. 무한 루프를 잘못 건드리면 얘가 자동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컴퓨터가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끄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리어 꼭 맨 위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요, 그렇죠. 1, 2, 5, 3, 4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드려요. 아까 클리어 할 때도 얼핏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클리어가 먼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지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쪽에 얘가 2부터 하고 뭐 3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그죠? 1, 2, 5, 3, 4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줄바꿈이나 사이 여백은 뭐 큰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여기가 비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요, 기본 구성 요소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이 출력 같은 것도 뭐 디테일하게 치자면 같이 써줄 수 있기는 한데, 얘는 사실 뭐 그냥 크게 어렵거나 뭐 큰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니라서 기본 구성 요소로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일단 우리 출력 먼저 한 거고요. 이게 이제 JS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린 배울 겁니다.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순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제가 지금 var 띄고 x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얘는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쓰면 우리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다. 변수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var. 그럼 이 뒤에 오는 이 x라는 애는요, 얘는 지금 만들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이름을 x로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변수에는요,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죠. 자, 제가 지금 var 말고 let 라고 하는 애를 썼어요. var 말고 let. 근데 얘도 뭔가 색깔이 얘랑 똑같죠? 얘도 얘랑 똑같이 변수예요. 변수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거 변수명 똑같고요. 얘네 둘은 생긴 건 다르지만 변수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이 기능은 똑같아요. 얘네 둘은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왜 두 개가 존재하느냐? 똑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지 왜 굳이 존재가 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let은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변수 선언 방식이에요. 이 var, 이 반은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만들어지는 옛날 그 시절부터 써오던 애예요. 얘는 비교적 최근, 얘는 옛날부터 써오던 애예요. 일단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얘가 없었거든요. 얘만 갖고 썼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변수를 다 바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요, 얘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사이즈가 못 찾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엘리먼츠 여기를 좀 참고를 하면서 얘를 뭐 이렇게 뜯어볼 수 있었고요. 뭐 너비가 222에 52네요 이런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개발자 도구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이런 창도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콘솔이랑 같은 거예요. 이 기능이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 이제 이 네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소스에서 뭐 콘솔 로그 뭐 1이다 2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럼 네이버 실행했을 때 여기에 찍혀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값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고요. 소스, 얘는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인덱스에는 없고 대충 보면 얘도 없네요. 뭐 이런 CSS 파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소스고요.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볼 건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를 보면요, 자, 일단은 얘를 다 지워놓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뭔가 많이 뜨죠? 많이 뜨고 요 위에서도 뭔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실제로 실행될 때 이 페이지가 로딩되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이 페이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창인데, 여기서 지워놓고 JS 자바스크립트죠, 얘만 골라놓고 좀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요,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min.js 그리고 뭐 core.js, loader.js 이런 거 있죠. 이 .js라는 게 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얘를 활용해서 뭔가 파일을 만든 거고요. 그 파일을 이 네이버라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같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넣어줬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JS가. 근데 이런 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읽힐 때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호이스팅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호이스팅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보자면 이 코드가 실행하기 전에, 얘가 실행되기 직전에 이런 변수 혹은 함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스코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져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부 다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건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 x를 또 썼죠. 변수명이 똑같죠. 변수 이렇게 못 만들거든요. 원래 이게 안 돼야 돼요. 같은 이름의 변수를 같은 공간에 똑같이 만드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호이스팅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했고, 이 과정 때문에 실행될 때 이 스코프의 최상단으로 얘네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같은 공간에 제가 만들었지만 뭐 나중에 여러가지를 배우다 보면은 다른 공간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드려요. 이 과정에서 이 바는요, 이 같은 변수 이름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아닌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새로 열은 이 코드펜과 이 코드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애들이죠. 지금 얘랑 얘는 아예 별개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한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함수라고만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1번 함수에서 사용된 x고요, 얘는 2번 함수에서 사용된 x예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 파일이고, 그 상황에서 호이스팅이 이루어지면 얘네들 다 맨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이 바로 쓴 이 변수들은요, 얘가 1번 함수에 있는 바 x인지 2번 함수에 있는 바 x인지 이런 거를 잘 헷갈려 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지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이런 위험도를 낮추고자 새로 만들어낸 게 이 렛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바를 쓰는 사람들은 바만 쓰고요,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렛을 쓰는데, 이 바는요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안 쓰는 추세예요. 새로 뭔가를 개발할 때 잘 안 쓰고 렛을 쓰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렛으로 쓰세요. 바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과거에 만들어진 소스, 프로젝트 소스를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마 대부분 다 바로 돼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그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죠. 아, 변수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만들 거면 렛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좋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다 렛으로 할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요, 지금 제가 바랑 렛이랑 이렇게 두 개 말씀드렸죠. 하나가 더 있어요.
const라고 하는 얘가 있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얘한테 값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값을 못 바꿔줘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변수 이제 좀 더 기초적인 걸 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너무 초반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호이스팅 관련해서 이제 바랑 렛의 이런 차이들 있잖아요. 이런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바랑 렛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프론트 쪽 관련해서 뭔가 취업을 하겠다 하실 때는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호이스팅 때문에 발을 안 쓰고 요즘에 렛을 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만 대답을 해도요, 남들보다 몇 발자국은 앞에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글에다가 한번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아시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x한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x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죠. 그 만든 애한테 5라는 값을 넣어주겠다예요. 여기서 이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간 안에는 한 개의 값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간 안에 5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만들자마자 5라는 값을 넣겠다 해요.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잘 보시면 여기 이퀄 마크가 있잖아요. 이 이퀄 마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퀄 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그래서 제가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표현을 했죠. x는 5다가 아니라 x에 5라는 값을 넣겠다. 이 개념 잘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이퀄 마크를 기준으로 x가 좌변에 있으면 얘는 변수로서 작동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값으로서 작동을 할 거예요. 자,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얘는 변수고 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5 나오겠죠? 이거 그냥 5 출력하라고 콘솔에다 5라는 로그를 찍겠다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도 5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실행된 거예요. 5가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x가 좌변 마크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 값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x에 5라는 값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 x는 좌변 마크 왼쪽이 아니라서 값인 5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5 플러스 5니까 이 안에서 연산도 다 돼요. 산술 연산 다 됩니다. 사칙 연산 이런거. 그러면 이거는요, 얘도 10이 나와요. 자, 실행이 잘 됐고 10이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라는 거는 문자죠. 이건 글자잖아요. 그거한테 숫자를 더하겠대요.
이거 현실에선 불가능이죠. 문자랑 숫자랑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자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좌변 마크 왼쪽이 아니니까 이 값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5 플러스 5를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이거는요. 그렇죠. x의 값인 5, y의 값인 20이 각각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5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가 잘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퀄 마크 좌변일 때만 변수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예외예요. 얘는 이퀄 마크 왼쪽이 아닌데 얘는 변수를 만들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딱 그 개념 까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볼게요. 에러가 나오고 있죠. cannot access y before initialization. 그러니까 y는 지금 제대로 선언을 안 했대요. 지금 얘가 선언한 거 변수를 만든 거고 이게 변수에 값을 넣어준 건데 순서가 지금 넣는 것부터 하고 있죠. y라는 애를 만들지도 않아 놓고 공간도 없는데 뭔가를 넣겠대요. 그래서 얘가 에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쓰시면 안 돼요. 꼭 뭔가 변수를 쓸 거면 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자, 얘는 25가 나올 겁니다. 자, 왜냐? 아까 제가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라 그랬고요. 이 공간 안에는 한 개의 값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지금 y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y한테는 10이 들어있어요. 이게 y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y한테 20이라는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20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기존에 있던 이 10을요 밀어내요. 이 10은 사라지고요 20이 들어와요. 이 안에 하나밖에 값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준 값이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값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25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면요 값이 뭐랑 뭐가 나올까요? 네, 10과 25가 15랑 25가 나오겠죠. 왜냐? 여기서 y는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5 더하기 10이 된 거고 여기서 y값 변경됐고 그러면 5 더하기 20이 된 거고 얘가 이 값을 잃기 전에 쓴 거니까 아직 10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산술연산 다 된다 그랬죠. 이거 뭐 나올까요? 백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5 잘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는요 0.25가 나오겠죠. 4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지금 x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거기에 5라는 값을 넣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변수명을요 이렇게 지으면, 아니다, 이전에 지금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5 나오죠? 그냥 5 찍으라고 한 거니까, 로그에 5를 남기겠다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얘를, 아니지, 이거 전에 이거부터죠.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5 나오죠? x에 들어있는 5라는 값을 얘는 지금 값으로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5가 나와요. 근데 이 변수 x의 이름을요 이걸로 바꿔주면요, 지금 이 5는 그냥 숫자 5일까요? 아니면 이 변수를 가져다 쓰는 5일까요? 애매하죠? 이거는 얘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얘도 모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몰라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이름의 첫 글자에 숫자가 오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모르니까 이걸 안 되게 막아놨어요.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변수 이름에 뭐 특별한 규칙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요, 맨 앞에 숫자만 안 오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값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숫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값을 좀 바꿔가면서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근데 앞에 숫자가 들어가면요 바로 색깔부터가 바뀌고 있죠. 얘는 안 돼요. 얘는 지금 타입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지을 때에는 뭐 크게 규칙은 없지만 맨 앞에 숫자가 오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거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됩니다. 한글도 돼요. 한글도 되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런 것도 됩니다. 꼭 값을 숫자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메시지라는 변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값을 얘를 넣은 거예요. 이 문자열을 넣은 거예요. 문자열.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니까 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돼요. 뭔가 이제 글자, 문자를 넣고 싶으면 이 홀다운표 얘나 쌍따옴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수에 문자도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그죠? 안녕하세요랑 메시지가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콘솔 로그 안에, 소괄호 안에도 이 쌍따옴표나 홀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요 이 안의 내용을 그냥 문자로만 봐요. 얘는 지금 변수로서 작동을 변수로 인식이 돼서 변수의 값으로서 작동을 한 건데 얘는 그냥 문자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고요. 좀 더 하고
쉴까? 아니요, 그냥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